앞으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 주변에 뭐 제뿐이 아니고 다른 그런 분도 많이 계시고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트리저 쪽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트리저 특히나 이제 정년퇴직을 하시는 교수님들이라든지 국가출연연구소나 이런 전문 영역에 계시는 분들이 정년퇴직 이후에 이 트리저를 가지고 제처럼 제가 앞으로 한 80까지는 제가 웬만한 회사에 2번 이상의 수익을 낼 겁니다. 또 충분히 낼 거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앞으로도 그래 할 건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드릴 내용은 트리저를 써서 8년 동안 회사에 임원 정도의 수익을 보장했다면 뭔가 트리저가 이 사이에 먹혀 들어가니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트리저를 어떻게 했다는 거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경험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트리저의 전체적인 어떻게 컨설팅을 하는가, 컨설팅 시장은 어디에 있는가, 뭐 실제 컨설팅 현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지금 벌써 12시가 넘었잖아요. 지금 진행하시는 분이 제보고 20분 내에 발표를 끝내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배고플 시간인데요. 최대한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곳에서 지금까지 트리저 교육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제가 2004년도인가 회사의 연구소 소장으로 있을 때 트리저를 알게 됐습니다. 이 트리저를 업무에 적용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이 트리저가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제보고 와서 특강을 해달래요. 제가 연구소 지금 임원으로 연구소장으로 있는데 그래서 뭐 몇 분씩 이렇게 나가서 컨설팅을 교육, 그 당시에는 컨설팅 아니고 교육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돈이 돼요. 그래서 이게 뭐 회사에서 내가 뭐 매출을 뭐 1,000억, 2,000억 발생하는 데 기여하는 것보다 트리저 쪽을 발전시키고 또 이것을 좀 확산시키는 쪽으로 간다면 이게 훨씬 더 명분 있는 일이다. 그래서 2006년도에 회사에서 이제 완전히 회사를 접고 트리저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뭐 내용들이고요. 특히 올해 들면서 트리저 시장이 아까 우리 회장님도 여러 가지 많이 달라졌는데 올해의 제 그 트리저 수입이 컨설팅에 의한 수입이 드디어 이제 교육에 의한 수입을 넘어서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앞에 우리 황진 부회장 이야기는 그 과제도 제가 이제 심사로 뭐 간접으로 간접을 했고 그 위에 또 국가 과제들이 트리저 전문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국가 과제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고무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리저를 잘하면 앞으로 중소기업들의 문제를 트리저 전문가가 해결할 수 있고 그런 과제를 따면 한마디로 살 수 있다. 돈벌이가 된다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해간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된다. 저는 트리저가 최소한 전 세계에서 지금 트리저를 이제 우리 트리저 원론적인 그런 내용도 이야기하신 이제 러시아 분도 두 분 이제 오해 계신데요. 우리 한국의 트리저는 적용 응용성에 관련하는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우리가 1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걸 지켜나갈 거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약하지만 트리저 응용 부분에서는 압도적으로 앞서 있고 특히 앞에서 세 분 발표하신 내용들을 들어보시면 이 트리저 시장이 크고 있다는 걸 여러분 다 느끼지 않습니까? 이제 트리저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선택이 아니고 거의 필수로 이제 들어간다. 대학도 마찬가지다. 대학에서 앞으로 제가 이제 한양대학을 6년 동안 지금 트리저를 하고 있는데요. 대학에서 앞으로 특히 20 계열에서 트리저를 하지 않으면 아마 학생들 취업하는 게 좀 어려울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트리저가 대학에서도 이제 거의 필수로 들어간다. 심지어 중고등학교까지 들어간다. 분명히 들어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안 되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죠. 왜? 트리저가 필요하니까요. 우리 사회는 지금 뭐 창조 경제니 백날 뭐 떠들면 뭐합니까? 창조 경제 뭐 외친다고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창조 경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창조를 어떻게 한다에 대한 컨텐츠가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요. 다른 거 뭐 똑같이 해놓고는 창조 경제 이름만 붙여놨잖아요. 그러면 트리저가 상당히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어쨌든 제가 한 8년 동안 지금 이 일을 하면서 저는 그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트리저 적용 문제 해결이라는 게 뭐냐? 제가 한번 트리저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트리저 원론적인 문제가 아니고 현업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현업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트리저를 어떻게 들여다본다는 거냐? 실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기존의 경험과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트리저는 문제의 상황을 모순이라는 형태로 스펙트럼 형태로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트리저를 하는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트리저를 500시간 공부한 사람도 현업에 있는 문제하고 트리저의 모순 관계하고 연결고리가 안 지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우리한테 다가오는 문제들은 현업의 어떤 불량 문제, 무슨 냄새가 난다, 속도 문제 이런 식으로 다가옵니다. 대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현업에서 접하는 문제들을 바로 트리저로 적용할 수 있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트리저 책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의 경우가 트리저를 바로 적용, 모순이 바로 드러나는 형태로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문제를 재정의한 상태로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순이 어느 정도 드러나게 보여요. 하지만 현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결코 모순이 그냥 보이지 않는다. 문제 하나당 모순이 몇 개가 나오느냐? 제가 지금 컨설팅하고 있는 회사들에 의하면 한 30개까지 나옵니다. 제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 현업 문제의 모순을 30개 이상을 찾는다는 거죠. 30개 이상의 모순을 찾으려면 그 문제를 완전히 다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완전히 다르게 이해하고 나면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모순 한 개 한 개를 찾아낼 수 있고 그 모순 하나하나를 트리저적으로 분석해서 저는 모순 해결책에 대한 결과만을 회사에 줍니다. 트리저가 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는 건 아니에요. 어떤 개념 아이디어가 주는 거죠. 그러니까 트리저를 그렇게 하시면 어떤 문제가 있다. 회사 내에 부실적인 문제가 있다. 트리저를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 하여튼 트리저가 뭔지는 잘 몰라도 트리저를 써서 우리 회사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모순이라는 형태로 스펙트럼이 드러나는데 이 모순들을 해결하면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풀었던 것과는 다른 굉장히 획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예. 실제로 많은 것들이 해결되고 있고 현업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교육 컨설팅에서 제가 지금까지 다뤄본 문제가 한 1,500개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의 약 한 50% 정도의 문제는 실제로 트리저적으로 문제를 풀면 트리저의 모순 해결책의 결과가 실제 그 회사에서 원하는 결과가 되는 확률이 통계적으로 약 50% 정도는 된다. 실제로. 그 정도면 굉장한 거지 않습니까? 자, 문제의 상황을 제가 한번 잠깐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얼마나 문제를 잘못 보고 있는지를 한번 보죠. 현수막이 바람에 찢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자, 현수막이 바람에 찢어지는 문제가 있다면 우리 무슨 생각이 들어갑니까? 그래, 현수막이 약하니까 찢어지구만. 그래서 현수막을 아주 강한 소재를 써서 찢어지지 않게 하면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트리저적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볼 때는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문제를 여기서 바로 모순이 적용될 수가 없다는 거죠. 현수막이 찢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리저를 바로 갖다 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갖다 댄다는 거냐? 이 문제를 재정의해야 돼요. 어떻게? 이 문제를 재정의해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현수막이 찢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의 핵심은 현수막이 바람을 차단하는 거예요. 현수막이 바람을 차단하다가 보니까 이게 힘을 받아서 찢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차단하느냐? 현수막이 왜 바람을 차단합니까? 바로 이 천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 천이 없으면 이 천이 있어야 여기에 뭐 광고 공부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뭔가 광고를 하기 위해서 뭔가 글자를 쓰기 위해서 이 천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이 천이 있으면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지금 바람을 차단하는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는 트리저적으로 용어로 쓰면 어떻게 트리저의 모순이 여기 작동하느냐? 한마디로 이 현수막의 이 천의 면, 현수막의 어떤 면은 있어야죠. 있어야죠. 명확한 있어야 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없어야죠. 왜? 바람을 차단하니까. 우리는 어떤 해결책을 원하느냐? 현수막에 천이 정말 있는데 정말 없어야 된다. 트리저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말을 하면 웃기는 소리 한다 이거지.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정말 있는데 없는 게 어디 있어? 말장난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트리저는 정말 있는데 정말 없는 상황을 분리원리라는 트리저 원리로부터 정확하게 풀어낸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1000개 이상의 현업 문제를 다루면서 문제를 푸는 것은 다 이런 식으로 풀었습니다. 현업에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뭐 구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문제, 나노팩에서 발생되는 문제, 정말 다양한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들은 다 트리저라는 트리저의 모순으로 따지면 10개 이내의 모순으로 다 유추해석이 됐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이제 트리저가 제가 앞으로 뭐 외국도 나가고 이래서 아마 10만 개 이상의 문제를 제가 다룬다 해도 결국 트리저라는 모순 측면에서 보면 결국 어떤 모순 상황은 아마 몇십 개 이내로 다 추격될
사회의 어떤 문제라도 트리저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문제가 그렇게 새로울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다. 실제로 그렇다. 그게 이제 트리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트리저를 알았을 때 트리저 책을 딱 읽어보니까 저를 바로 알겠더라고요. 그래, 내 문제를 푸는 데는 이 트리저가 정말 쓸모있구나, 효과있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영역에 다른 사람의 문제를 이 트리저가 과연 풀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의구심이 있어요. 3년이 걸렸어요. 한 3년 트리저를 가지고 내 문제를 풀어보고 교육하면서 이게 다른 사람, 내가 모르는 영역에 다른 사람 문제도 트리저가 풀구나. 이걸 확신하게 됐고 거기 풀어지니까 제가 지금 컨설팅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의료 장비에도 들어가고 뭐 반도체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잖아요. 제 전공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은 큰 의미는 없다. 왜? 문제를 가진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전문 지식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되고 제가 할 일은 그 사람의 전문 지식으로부터 트리저라는 모순만 찾으면 된다는 거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트리저가 나오기 전에는 감히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트리저가 나오고 나서는 그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없어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트리저 전문가가. 그래서 조금 전에 앞에서 이야기한 지금 중소기업의 어떤 문제를 국가 과제화시켜가지고 트리저 전문가가 들어갑니다. 거기 지도 자격이 뭐냐? 트리저 전문가입니다. 트리저 전문가가 들어가야 될 자격 요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리저를 잘 한다는 것은 트리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트리저를 써서 만약 당신이 실제 현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당신의 미래는 보장된다. 그건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다. 그건 확실하다. 그런데 트리저 공부만 열심히 하면 안 된다. 500시간 이상 트리저 공부한 사람도 현업의 문제를 한 개도 못 푸는 사람을 저는 많이 봤고 특히 중국에 제가 교육 들어가면서 그런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트리저를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트리저 하나를 알아도 실제 현업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형태로 트리저를 알아라. 실용적인 트리저를 알아야지 우리는 뭐 트리저 철학을 할 수도 없고 트리저 이론을 해야 할 이유도 없다. 자, 왜 트리저를 사용하는가? 한번 보죠. 지금 제가 시간이 아무래도 좀 별로 없죠. 하나 설명하다가 보면 안 될 거예요.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이게 전국 대학생 트리저 적용 문제 해결 경진대회에 나온 문제인데 이것도 아주 트리저적으로 분석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해결책이 나오는데 시간 관계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컨설팅은 어떻게 진행하는가? 맞아요. 제가 지금까지 컨설팅을 어떻게 진행해 오는가? 어떻게 트리저를 교육했고 어떻게 진행해서 8년 동안 한마디로 트리저가 밥벌이가 되냐? 보면 아까 앞에서 우리 신중호 박사님이 앞에서 전체적인 설명을 좀 했습니다. 컨설팅 입장에서는 어떠느냐? 그러니까 사내 및 외부 트리저 전문가를 활용하여 현업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자, 대기업 위주로 한 거죠. 여기 뭐 특정 대기업을 지칭하지 말고 현업에서 발생된 고질적인 기술 문제들을 사내 또는 사회 컨설턴트가 해결합니다. 제가 국내 대기업에 들어가서 해결해준 사례도 있고 또 대기업에 또는 어떤 기업에 트리저 전문가를 양성해서 사내 트리저 전문가가 문제를 푸는 사례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를 실제 이제 도출해야 되는 거죠. 제가 컨설팅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 게 있는데요.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문제를 도출하지를 못해요.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문제를 도출하지 못하면 컨설턴트가 가서 할 일이 없어요. 그럼 교육만 하고 나오거든요. 교육만 하면 당연히 잘리죠. 그 교육비가 어디 쓸모 건데 회사 문제 해결할 때 써야 되는데 자기 회사 문제를 못 내면 결국 원론적인 아트슐러가 어떻고 하는 이야기만 하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잘릴 수밖에 없다.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교육은 취소되고 그 사람은 잘려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건 문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앞에서 너무 작은 기업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제일 큰 문제는 문제가 없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트리저의 컨설팅에서도 가장 문제는 문제가 없는 게 문제예요. 문제가 없으면 컨설팅할 대상이 없어요. 트리저를 해야 할 이유도 없어요. 왜? 트리저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노는데 문제가 없는데 무슨 트리저가 필요해요? 그런 회사한테는 트리저를 배워야 할 아무런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통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규모는 돼야 된다. 최소한 제가 볼 때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100억 정도는 되고 사장의 마인드가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되는 회사가 아니고는 컨설팅 들어가면 100점 100패다. 그거는 안 된다. 뭐 국가 자금을 받아가 공짜로 하면서 요새 국가 과제처럼 그래 문제 내면 정부에서 돈을 한 2천만 원 줄게.
그러면 네, 문제 왜 돈 받기 위해서 문제는 내요. 근데 참여를 안 해. 그러면 실제 트레저로 문제 푸는 거는 의미가 없다.